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지원센터입니다. 어느덧 2026년 새해 첫 달 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모든 건설 현장이 안전하고 평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의 사업 계획을 세우고 계셔야 할 건설업 대표님들과 실무자분들께는 새해 인사보다 더 긴급하고 무거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사무실 책상 위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날아온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신고 안내서가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아직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연금공단의 정밀한 전산망은 쉼 없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국세청에 성실히 신고했던 일용근로자 소득자료와 지급명세서 데이터를 이미 실시간으로 취합 완료했습니다. 이제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우리 회사 법인번호 아래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 며칠을 일했는지, 얼마를 가져갔는지 사업장 단위 합산, 분석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가입, 누락이 의심되는 확인 대상 리스트를 들고 여러분의 사업장 문을 두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무시무시한 리스트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회사의 소중한 자산인 수백 및 수천만 원대의 보험료 폭탄을 막아낼 수 있는지, 그 마지막 골든타임을 위한 핵심 전략을 아주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왜 공단에서 보내는 건설일용근로자 확인 대상 리스트가 그토록 무서운 걸까요? 만약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 리스트가 통보되었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 건가요? 예전처럼 공단 지사에 전화해서 현장이 바빠서 몰랐다, 우리 현장 사정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소연부터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작년 한 해 동안 수십 명, 수백 명의 소장님이 보내온 노무대장 엑셀 파일을 일일이 열어보며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조해 보실 건가요? 냉정하게 현실을 말씀드리면 이제 엑셀이나 수기로 대응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공단은 단순히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신고 기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그 기한 내에 회사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소명하지 못하거나 수정 신고를 완료하지 않는다면 공단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근거로 가입 대상으로 판단하여 즉시 직권 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직권 처리가 무서운 이유는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를 묻거나 보험료 공제 협의를 할 틈도 없이 고지서가 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 부담금까지 고스란히 독박을 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회사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집니다. 과거처럼 현장별로 성립번호가 다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매달 유령처럼 여러 현장을 오가는 근로자들의 일수를 본사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합산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서로 다른 가입 기준을 정확히 구분하여 취득, 상실, 보수 변경 신고를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복잡하고 방대한 업무를 사람의 손으로 처리하다가는 반드시 구멍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혹시 우리 회사의 규모나 현장 특성에 맞는 노무관리법이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저희 한국기업지원센터의 20년 경력 노무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데이터 현황을 정밀 진단하고 공단의 지도 점검을 막아낼 확실한 안전망을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 2025년 7월부터 완전히 바뀐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매월 말일 기준과 전 현장 사업장 합산입니다. 이해가 쉽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용근로자 한 분이 7월 한 달 동안 우리 회사의 A 현장에서 5일간 일하고 100만 원의 노무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우리 회사의 B 현장으로 이동해 또 5일간 일하며 1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과거 기준으로는 A 현장 5일, B 현장 5일이니 각각 8일 미만이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 현장과 B 현장의 근로 일수를 합산하여 한 달간 총 10일을 일하고 2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것이 됩니다. 8일 이상 근로라는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 근로자는 즉시 사업장 가입 대상자로 1차 분류됩니다.
여기에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개월 이상 연속 근로라는 조건입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근로자가 7월에만 반짝 10일을 일하고 6월이나 8월에는 우리 회사 어느 현장에서도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았다면 이분은 1개월 이상 근무자로 보지 않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만약 이 근로자가 6월 달에 단 하루 혹은 8월 달에 8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7월 한 달을 포함해 전후 달에 걸쳐 근로가 이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1개월 이상 연속 근로자가 되고 결과적으로 무조건 가입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해 한 끝 차이의 데이터를 본사에서 실시간으로 잡아내지 못하면 나중에 공단 정산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소급 보험료를 회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26년의 건설, 노무 관리는 이제 엑셀이나 종이, 대장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법이 바뀐 줄 몰랐다거나 단순한 행정실수다라는 실무자의 하소연을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빈틈을 노려 향후 3년치 장부를 통째로 뒤져보는 정기 지도점검의 타겟으로 삼을 뿐입니다. 결국 하루라도 빨리 노무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저희 한국기업지원센터가 수년간의 현장 경험을 녹여 직접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는 건설업 전문 노무관리 프로그램 마이스터는 바로 이런 실무자분들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이스터는 본사 상용직의 복잡한 급여와 연차 관리는 기본이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 현장의 노무대장을 클릭 한 번으로 통합해 줍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자를 자동으로 추출해 주는 것은 물론 취득과 상실 신고까지 전산으로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사람이 하면 사흘 밤낮이 걸릴 일을 단 몇 분 만에 그것도 한치의 오차 없이 해결해 드립니다. 더 이상 새해 아침부터 공단의 고지서를 보며 가슴 졸이지 마십시오. 리스크는 미리 발견하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방치하면 회사에 금전적 부담을 주는 사례가 됩니다. 지금 바로 저희 한국기업지원센터로 연락 주십시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귀사의 노무 관리 시스템을 2026년형으로 완벽하게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건설인분들께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한국기업지원센터였습니다.